네, 반갑습니다. 오늘 환경인문학 두 번째 특강을 진행하게 된 저는 마음길 교육진흥원 김준희 원장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제가 장자의 자연인문학으로 환경인문학을 진행을 했었고요. 자, 이번 두 번째 주제는 잡초에게 배우는 환경인문학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 너무나 귀여운 허수아비 보이실 텐데요. 활짝 웃고 있죠. 여러분들도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정말 활짝 피는 인생을 한번 설계해 보는 걸로 강의를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지난 3월에 제가 장자의 대표적인 사상이죠. 자연사상으로 우리가 어떻게 환경과 더불어 살 건가라는 주제로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 화면에 보이는 너무 예쁜 국화가 보이실 겁니다. 자, 가을하면 되게 자연스럽게 물든 뭐 단풍 이런 것들이 생각날 텐데요. 자연스럽게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고민을 해보고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강의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자연, 스스로 자의 말미암을 연자죠. 이 자연의 뜻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요. 스스로 내가 선택하고 뭔가 이렇게 나아간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억지로 조장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흘러가는 대로 내가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삶을 자연스러운 삶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환경과 더불어 사는 게 이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늘 제가 강의 초반에 말씀드리는 게 개념에 대한 정리인데요. 환경인문학 도대체 이거 뭐냐 이런 고민들을 하실 텐데요.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자연스럽다라는 개념 정리부터 하면요. 이렇게 네이버 사전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연스럽다, 순리에 맞고 당연하다. 억지로 꾸미지 않고 이상함이 없다. 이렇게 두 번째 개념 정리가 되고요. 이제 세 번째 보면 힘들이거나 애쓰지 아니하고 저절로 된 듯한 느낌이 든다. 이게 바로 자연스러운 겁니다. 대부분 저희가 몸이 편하고 마음이 편할 때 자연스럽다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으실 텐데요. 이 환경인문학을 실천해서 살게 되면 자연스러운 인생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환경에 대한 개념 정리를 보면 생물, 우리가 말하는 식물이나 동물들을 얘기를 하죠. 생물에게 직접적이고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모든 것을 환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환경인문학, 사람인 그럴문 배울 학자죠. 환경인문학이 도대체 뭐냐? 자연이 있고 인간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자연과 인간이 더불어서 자연스럽게 살아가면서 흔적을 남기는 게 바로 이 환경인문학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일련의 모든 삶의 형태 중에서 그 각각이 남기는 흔적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 흔적을 통해서 우리는 후세대, 다음 세대에게 어떤 흔적을 남기고 갈 것인가 이것을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저희가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면서 소통을 하고 있는데 전 좀 답답함이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들은 저의 영상을 보겠지만 저는 또 우리 선생님들이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떤 소통을 하시고 어떤 생김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 되게 궁금한데요. 이 코로나 때문에 직접 대면하지 못해서 굉장히 좀 안타까움이 있죠. 다음 세대에 저희가 환경을 어떻게 귀하게 잘 보존해서 어떤 흔적을 남겨서 건넬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생각들을 좀 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 강의를 지금 이렇게 뚫어져라 보고 계실 텐데요. 저희가 본다라는 개념은요, 이제 전문가들이 3단계로 이렇게 개념 정리를 합니다. 자, 첫 번째 1단계가 뭐냐면 견학하는 단계를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나 뭐 유치원 다니실 때 견학 같은 거 굉장히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어떠세요? 견학 기억이 나세요? 아마 기억 안 나실 겁니다. 견은요, 뭔가 이렇게 관심이 막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의뢰이 가야 되니까 지나쳐가는 그냥 그대로 그냥 보는 그 단계를 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견학을 하게 되면요.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때 근데 거기서 뭐 봤지? 이렇게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자, 두 번째 관찰의 단계인데요. 볼 관자죠. 자세하게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는 것을 저희가 관찰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 여름방학 때, 뭐 겨울방학 때 관찰일지, 뭐 식물을 관찰하고 관찰일지를 한번 적어봐라. 이런 숙제들을 많이 이렇게 받으셨을 텐데요. 기억이 나실 겁니다. 아, 떡잎은 몇 cm 정도 자라고, 아, 얘는 인맥이 어떻고, 자세하게 관심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들여다보는 것을 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기억이 남겠죠. 자, 근데 이 기억이 나도록 자세하게 들여다본다. 그러면 어떤 능력이 생기냐면요. 진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3단계가 진의 단계인데요. 볼진자인데 이 진은 점을 치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점을 친다라는 거는 보이는 것 너머를 통찰력을 가지고 뭔가는 앞서서 본다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 사실은 여러분들 강의 촬영을 하고 난 뒤에 코로나 백신 2차를 맞으러 병원을 갈 텐데요. 병원에 가게 되면 우리 의사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합니까? 진찰을 하죠. 청진기를 대고 진찰을 합니다. 이것은 진찰은 보이지 않는 너머를 보는 것을 진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오늘 이 환경인문학 강의에서 왜 보는 거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강조를 하느냐. 자, 저희가 자연과 환경과 이렇게 더불어 살아갈 때는요, 그냥 내 주변에 스쳐 지나가는 게 자연이고 환경이다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관심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별 의미 없고 뭔가 쓰레기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들을 나의 문제를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돌아서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죠. 그래서 적어도 환경과 자연을 저희가 접할 때는 자세하게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야지 저희가 더불어 살아갈 수 있고 다음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어떤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가라는 진찰의 단계까지 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환경인문학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내가 적어도 이렇게 살아가야 되고 주변 사람들한테 이런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야 되겠구나 하는 진찰의 단계까지 가는 게 제가 목적인데요.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잡초라는 걸로 환경인문학을 제가 진행을 하려다 보니 이 잡초에 대한 개념 정리를 한번 하려다 검색을 해보니까요. 그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시인이자 사상가였던 에머슨이라는 선생님을 알게 됐습니다. 이분이 원래 부모님이 목사님이셨대요. 목사님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세상 8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요. 혼자서 엄청 힘들게 공부를 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그렇게 해서 하버드 대학교 이제 신학부를 졸업을 하셨던 정말 멋진 분이신데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잡초라는 식물은 우리가 그 잡초에 대한 가치를 발견을 못했을 뿐이지 굉장히 이렇게 귀하고 고귀한 존재다, 고귀한 식물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본인의 삶이 잡초처럼 굉장히 힘들고 정말 넘어지고 밟히고 이런 삶을 통해서 멋지게 이렇게 성장을 하신 분이다 보니 이 자연 잡초를 보더라도 허투루 보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잡초는 아직 우리 인간이 그 가치를 발견을 못해서 잡초라고 필요 없는 식물이다라고 규정 지을 뿐이지 사실은 그 가치는 정말 어마어마하다.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돈이 많거나 아니면 명예를 굉장히 많이 가진 사람이거나 뭔가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와, 저 사람의 가치는 정말로 삶은 가치롭구나 라고 생각을 하죠.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이 세상에는 여러분들과 같은 똑같은 존재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잡초를 보고 저희의 삶을 보면요. 잡초처럼 우리는 아직 우리의 가치가 발견이 안 됐을 뿐이지 정말 고귀한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잡초 보이세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보도블록에 보면 뭐 여름이나 늦은 봄이나 여름에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냥 뽑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죠. 아유, 왜 저렇게 지저분하게 폈냐, 보도블록에.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앞서 얘기했던 에머슨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요. 일본에도 잡초를 굉장히 깊이 있게 연구했던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얕보지 마라.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 잡초는 진짜 진면목을 보면 정말로 감탄하게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연약한 식물이었는데 알고 보면 정말로 살아나겠다는 생명력이 정말로 끈질긴 게 뭐다? 잡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잡초의 변화무쌍한 그런 기제력, 그리고 어쩌면 약하기 때문에 살아남으려고 했던 그런 승부사,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걸 배우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드릴 분이 저희가 정말로 많이 알고 있는 풀꽃 시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나태주 시인의 풀꽃 시는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제가 일단 한번 낭독을 해드리고 강의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풀꽃.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지금 보이는 이 잡초의 이름은 개망초라는 겁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어렸을 적에 풀 먹이러 가거나 뭐 이렇게 논밭에 가면 굉장히 많이 이렇게 피어 있는 꽃이죠. 일명 계란꽃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냥 허투루 보면 풀 잡초 같이 보입니다. 근데 정말로 자세히 보면 너무너무 하나하나 너무 예쁘죠. 우리가 환경이나 자연을 볼 때도요. 그냥 허투루, 그냥 자연, 뭐 이렇게 보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순간에 나의 스토리가 되고 나의 또 지식이 되고 나의 경험치가 된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이나 뭐 모든 것들을 볼 때 이 풀꽃 시인이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관찰하는 단계까지 가면 우리의 삶이 좀 더 풍요롭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잡초에 대한 저희가 얘기를 하려면 도대체 이 잡초가 뭐냐,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냐, 이런 것들을 좀 잘 아셔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잡초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습니까? 아, 쓸모없는 거, 뭔가 필요 없는 거, 뽑아서 버려야 되는 거, 죽여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이라고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일명 제초제도 있죠. 자, 그런데 잡초라고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어떤 내용으로 정리가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가꾸지 않아도 저절로 나서 자라는 여러 가지 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오, 좀 신비하죠, 그쵸? 근데 사실은 저희가 아는 잡초의 개념과 굉장히 다릅니다. 그리고 저희가 잡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는 단어들을 보면요, 뭐 잡식, 잡종, 잡업, 번잡하다, 혼잡하다, 들어도 좀 불편함이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런데요, 사실은 저희가 생각하는 필요 없는 것, 쓸모없는 것, 이게 잡이라는 게 아니라 좀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다라는 뜻이 사실은 잡초에 대한 정의다. 인간이 볼 때 우리한테 쓸모없으니까 필요 없는 거 버려야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다양하게 뭔가 많이 두루두루 이런 뜻이 있는 게 잡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면 정말로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첫 번째 소개해 드릴 거는요. 잡초한테 배워야 되는 조화로운 삶입니다. 따로 사는데 함께 아주 잘 사는 이 잡초는요. 생존 전략이 뭐냐면 되게 끈질기다 생각을 했었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너무나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한 전략이 뭐였냐? 절대 싸우지 않는다. 이게 잡초의 끈질기게 살아갈 수 있는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되게 재밌죠. 자, 식물에 보면 이렇게 식물이 자라는 단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식생이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그냥 어떤 곳에 모여서 여러 가지 식물 집단들이 모여서 막 이렇게 자라나게 되는 단계를 얘기하는데요. 일반적으로 한 해살이 잡초들이 자라는 단계를 식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 식생의 단계가 지나면 어떻게 되냐? 천이라는 이런 이렇게 변화 과정을 생기게 되는데요. 이때는 뭐냐면 한 해살이 잡초들이 막 자라게 되죠. 자, 그러면 식물들이 아는 거죠. 여기가 살만한 데인가?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조금 강력한 여러 해살이 식물들이 이렇게 모여 자라게 되는 천이 현상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잡초들은요, 이 식생의 단계에 굉장히 잘 자라납니다. 근데 이 천이가 되면 강한 식물들이 오죠. 본인이 살 수 없게 된다는 거 압니다. 자, 그러면 사실은 이때 잡초가 거의 다 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국은 본인이 약하기 때문에 너 왜 왔어? 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는 내 자리가 아니구나 하고 다른 데를 또 삶의 터전을 마련을 하는 게 이 잡초들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따로 사는 것 같은데 더 강한 놈이 살 수 있도록 내가 피해주는 거죠. 약하니까. 그래서 함께 따로 살기 전략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잡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잡초를 가장 손쉽게 없애는 작업이 뭐다?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논밭에 자라는 잡초는 저희가 보기엔 굉장히 독한 놈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식물 입장에서 보면 이 논밭은 농부들이 갈아엎고 뽑히고 뭐 어쨌든 밟히고 이런 정말로 치열한 살 수 없는 곳이죠.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아무도 살지 않는 그곳에 가서 내 삶의 터전을 마련을 한다. 이게 잡초의 전략이다. 근데 저희는 저희들의 눈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죠. 독한 놈. 그래서 저희가 배워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인간이 뭔가는 얻기 위해서 뭔가 발전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이 자연을 정말 훼손하고 개발하는 거 이거는 잡초한테 좀 배워야 되지 않나. 조화롭게 살기 위해서는 서로서로 배려하고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저희가 좀 잡초를 통해서 배워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소개할 게 바로 이 다양성입니다. 이 다양성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19세기의 아일랜드에서 굉장히 대기근이 있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사망을 했던 사건이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감자가 단일 품종이 되면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되게 다양한 모양의 고구마인지 감자인지 하는 이런 게 사진이 보이실 텐데요. 지금 보이는 이 화면에 보이는 이게 바로 감자입니다. 원래 감자는 저희가 생각하는 그 한 가지의 종류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의 그런 품종이 있었습니다. 근데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할 당시에 남미 지역에 있었던 이 알곡이 큰 이 감자를 유럽에 이렇게 가지고 오게 되는데요. 유럽 사람들이 자기가 이렇게 재배했던 조그마한 감자들이 이게 너무나 힘들게 재배하고 먹거리가 별로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남미 지역에서 왔던 감자를 전부 다 품종을 바꿔버립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남미 지역에서 왔던 이 감자가 어떤 한 그 병충해에 굉장히 약했던 겁니다. 1840년도에 그 병충해 완전히 감자 역병이 돌기 시작을 하면서 그 지역에 있던 남미 지역에서 왔던 알곡이 큰 감자들이 전부 다 죽게 됩니다. 당시의 사람들은요, 이 남미 지역에서 왔던 알곡이 큰 감자들로 다 생활을 하고 먹거리였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처럼 뭐 비행기가 왔다 갔다 안 했던 그런 시대니까 어땠을까요? 그 지역 사람들 먹을 거리가 하나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실제 엄청난 사람들이 죽게 됐던 사건이 바로 감자가 단일화되면서 일어났던 원인이었다.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삶도 또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인간이 성공하기 위해서 자꾸만 단일 품종을 만들고 개발을 하고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우리 인간이 정말로 사망하게 되고 살 수 없는 이런 상황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다양성이라는 것은요, 식물한테도 중요하지만 우리 인간한테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또 우리 삶으로 가지고 와보면요, 전부 다 말하는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그 삶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쩌면 어떤 사람은 뭐 그림을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 운전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저처럼 강의를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집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이렇게 다양한 사람이 있어야지만 우리 인간이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만큼 이렇게 다양성이 중요하다라는 걸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제가 이제 그 다음 소개할 친구들은 너무나 똑똑하고 너무나 재밌는 친구들입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 왼쪽 편에 노란 꽃이 보일 거고요. 오른쪽에 보면 보라색 꽃이 보일 겁니다. 이거 꿀벌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요. 아닙니다. 왼쪽에 있는 이 친구가 꽃등에라는 좀 멍청한 그런 곤충이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이 친구가 꿀벌입니다. 꿀벌은 곤충 중에서 굉장히 머리가 너무 똑똑한 이런 곤충인데요. 이 노란색 꽃을 피우는 잡초는요, 이 꽃등에가 이른 봄에 굉장히 많이 날아다니는 곤충이라는 걸 알아요. 자, 근데 이 꽃등에는 똑같은 꽃을 이렇게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노란색 꽃을 보면 아무 데나 다 가는 곤충입니다. 그래서 이 노란색 꽃을 피우는 잡초의 전략은 뭐냐? 이 좀 멍청한 꽃등이긴 한데 정말로 열심히 사는 이 꽃등이가 우리의 이렇게 그 꽃가루를 옮기면서 수정을 시키는 전략은 뭐다? 하나만 피우면 안 되고 여러 군락을 이뤄서 얘가 여기저기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한번 전략을 세우자.
이게 노란색 꽃을 피우는 잡초의 전략입니다. 너무 똑똑하죠? 자,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이 보라색 꽃을 피우는 잡초는 뭐냐면, 우리는 전략을 좀 다르게 세우자. 자, 이 똑똑한 꿀벌을 유인을 해서 이 꿀벌이 우리 꽃만 이렇게 다닐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워서 우리가 수정을 해서 이렇게 그 씨를 만들어서 품종을 이렇게 우리의 자손을 이렇게 번창을 시키도록 그렇게 한번 전략을 세워보자라고 얘기해서 눈에 잘 띄는 보라색으로 완전히 무장을 합니다. 그리고 군락을 이루지 않아요. 나만 특별히 핍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제비꽃을 보면 이 조그마한 제비꽃인데 여러 개가 피는 게 아니라 아마 이렇게 뜨문뜨문 이렇게 피는 걸 보실 겁니다. 결국 이 보라색 꽃은요, 이 똑똑한 또 꿀벌을 유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밑에 꿀이 많이 들어있는 말표라는 아마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똑똑한 이 꿀벌은 그 표시를 보고 거기에 꿀이 있다는 걸 알고 완전히 대롱 다리를 쭉 넣어서 거기에 꽃가루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묻혀서 똑같은 꽃을 찾아가서 이렇게 수정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얼마나 똑똑하고 공생을 잘합니까?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 또 뭘 또 깨달아야 되냐면 우리 인간도 나만의 삶이 있죠. 또 나만의 전략,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찾아서 나만의 전략을 세워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환경인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이 얘기하는 우리는 재활용 절대로 안 쓰고 뭐 종이컵 절대로 안 쓰고 나 모든 환경적인 걸 다 실천하겠다. 자, 이거 실천하기 힘듭니다. 자, 적어도 나한테 맞는 환경인문학 실천법 하나 전략을 세워서 실천하다 보면 정말로 멋진 환경 실천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실천법을 나만의 실천법으로 맞춤형으로 한번 계획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잡초는 굉장히 약했습니다. 약했는데 굉장히 저희가 강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죠. 내가 세상에 1등이 되겠다라는 넘버원의 전략이 아니라 나는 세상에 유일하죠. 그래서 처음부터 나는 특별하고 약했던 내 온리원, 나만의 전략을 세웠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게 바로 이 잡초다. 그래서 어쩌면 저희가 환경인문학 실천법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1등이 아니라 나만의 방법으로 나만의 실천법을 만들고 나만의 삶을 살아가는 온리원의 삶을 살아야지 저희가 멋지고 행복한 삶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잡초를 통해서 나만의 환경 실천법, 또 나만의 인생의 의미, 목적, 전략 이런 것들을 세우는 우리 멋진 선생님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거의 막바지에 왔는데요. 지금 이제 풀꽃시인의 여행이라는 시를 통해서 저희가 자연과 환경인문학 실천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을 하면서 이 강의를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제가 한번 낭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 쓸쓸해져서야 보이는 풍경이 있다. 버림받은 마음일 때에만 들리는 소리가 있다. 힘들고 지치고 고달픈 날들. 너도 부디 나와 함께 인생은 고행이 아니라 여행이라고 생각해주면 좋겠구나. 너무나 따뜻한 시죠. 자, 오른쪽에 보이는 이 잡초가 저희가 말하는 개망초라는 잡초고요. 일명 저희가 계란꽃이라고 얘기하는 꽃이죠. 예전에 소먹이로 가거나 이런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 보셨을 텐데요. 스쳐 지나면 그냥 쓸모없는 풀입니다. 근데 이 꽃을 정말로 자세히 보면요. 아침에 엄마가 해주던 계란 후라이가 생각이 납니다. 굉장히 그러면서 따뜻해지는데 저희가 자연과 환경을 이렇게 아끼면서 살아가는 삶이 나태주 시인이 말씀하신 어쩌면 저희가 살아가는데 정말 힘들고 인간이 사는데 너무 힘들어지는 순간에 보면 우리가 자연을 정말로 허투루 생각한 우리의 예전의 과거의 행적들이 있다. 그래서 쓸쓸해지고 힘들어지기 전에 우리가 자연이 함께 손잡고 고행이 아니라 즐거운 여행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조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가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가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여행, 제가 다시 한번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행,
쓸쓸해져서야 보이는 풍경이 있다. 버림받은 마음일 때만 들리는 소리가 있다. 힘들고 지치고 고달픈 날들 또도 부디 나와 함께 인생은 고행이 아니라 여행이라고 생각해주면 좋겠구나. 이제 마지막 막바지에 왔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환경인문학 실천법 아직 정하지 않으셨다면 제가 3가지로 한번 제안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가 저희 요즘에 종이컵 많이 줄었는데도 종이컵 쓰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자, 첫 번째, 텀블러를 가지고 다닌다. 뭐 커피숍이나 카페나 다양한 곳에 가면 종이컵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대신에 내가 가지고 있는 텀블러를 가지고 간다면 제가 환경 실천법에 정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두 번째, 배달 음식 안 먹기 아닙니다. 줄이기입니다. 사실은 갑자기 줄이려면 힘들죠. 자, 그래서 만약에 내가 3번 배달 음식을 먹었다면 한 번 정도는 좀 줄여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 정말로 중요합니다. 사랑하기입니다. 자, 첫 번째 저는 자연과 환경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는 선생님들이 되셨으면 좋겠다. 나를 사랑하게 되면요. 우리라는 타인은 보게 되고요. 우리라는 주변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나한테 좋은 거, 우리한테 좋은 거를 찾게 되죠. 그러면 자연,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만이 환경인문학 저는 실천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나부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시는 게 환경인문학 정말로 중요한 실천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나를 사랑하실 수 있도록 자신감 뿜뿜해지는 스트레칭을 알려드리고 오늘 환경인문학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저를 보시면서 따라 하시면 되는데요. 하루에 아침에 3번, 점심때 3번, 저녁 때 3번 이렇게 하시면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자신감 뿜뿜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깨를요, 이렇게 목이랑 붙이시는 거예요. 목이랑 완전히 붙이시고 밑으로 뚝 떨어뜨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말을 꼭 하셔야 됩니다. 부드러운 어깨, 부드러운 어깨, 부드러운 어깨. 이렇게 하시면서 목이랑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쭉 스트레칭을 하시면 정말로 자신감 뿜뿜해지면서 본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꼭 실천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인사를 나눌 시간인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핑크색 잡초 씌인 것 같은데 너무 예쁘죠? 이 잡초를 잡고 있는 손, 잡초, 하늘 전부 다 어우러지니까 너무너무 예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자연과 인간이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게 더불어 사는 환경인문학의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 강의를 다 끝까지 시청을 하셨다면 밖에 나가셔서 하늘을 한번 보시고요. 주변의 자연을 한번 둘러보시면서 아, 내가 더불어 사는 멋진 환경인문학 전문가가 될 거다라고 한번 화이팅 하시고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